오늘 새벽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주 동안 격리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에선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오는 2월 말이 절정이 될 거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보도국 황정현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 우리 국민 6명 그리고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전용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입국을 했고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 6시 27분쯤입니다. 김포공항에 이 한국인 6명과 네.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 공군 사무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전용기에는 승객 7명 외에도 정부가 파견한 의사와 간호사, 또 검역관 등 신속 대응팀 관계자 5명이 함께 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객들은 구급차를 타고 인천공항 검역센터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마련된 음압 격리실에서 14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앞서 미국인 338명도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 중 14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인천공항 검역센터는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 격리시설입니다. 크루즈선에 총 14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는데 네. 오늘 귀국한 6명을 제외하면 8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격리 생활을 좀 하실 테고 이런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나머지 승객들도 오늘이나 내일쯤 하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하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5일부터 14일간의 격리 생활 끝에 오늘 이제 하선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앞으로 하선 일정 간략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9日から下船がスタートして、20日、21日ぐらいの幅の中でですね、下船をしていただくことは想定しながらやってますけれども、ただ今、具体的な先ほどの質問にもお答えしましたが、具体的なオペレーションを作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見ながら、それを踏まえて対応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정리하면 하선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만 오는 21일까지는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만 하선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로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크루즈선 내 확진자는 어제 88명이 추가돼서 총 542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일본 내 확진자가 616명인데 이 중에서 크루즈선을 빼면 약 74명의 누적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진자들은 모두 지역사회 내 감염인 건가요? 모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역사회 내 감염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본 내 누적 확진자는 말씀하신 대로 74명입니다.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656명인데요. 616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10대 감염자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던 와카야마현 외과 의사의 아들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 의사가 진찰한 70대 남성 그리고 동료 의사와 그의 부인 또 60대 입원 환자 등도 이 병원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서 총 한 9명 정도가 이 병원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또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도 택시기사가 확진됐는데 중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무지는 가나가와현 외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서 전파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 도쿄도와 아이치현 등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본 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베 내각이 좀 대응을 미비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죠.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통계 수치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이 15일에서 16일 사이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일본 정부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크루즈선 대응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 45%에 달했는데요. 특히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87%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도 14일에서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의견이 52%를 차지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 관계자가 이 크루즈선의 방역이 결국 실패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상 실패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크루즈 격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좀 좋게 말하고는 싶지만 검역은 실패했다며 사람들이 그 배에서 감염되고 있었고 또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감염됐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선박 내 격리 조치가 불합리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검역 조치가 선박 내 전염병 방지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부터 이제 승객들이 하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도 여파가 좀 잦아들길 바라겠고요. 중국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감소 추세 이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일단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후베이성의 일일 확진자 수는 1,693명, 또 사망자는 13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내 전체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72,436명, 또 사망자는 1,868명이었는데요. 네. 오늘 추정치를 보면 후베이성 일일 확진자를 더하면 전체는 74,000명을 넘어서고 또 사망자는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베이성의 사망자는 증가를 했고 확진자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제 신임 당서기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임 우한 당서기인 왕준린이 기존 조사의 허점을 인정하고 3일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거창 정 당서기가 물러났는데요. 당시 우한 시민 전수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임 당서기는 기존의 우한에서 실시하지 못한 전수조사는 정밀하지 못하고 그물코가 너무 컸다면서 저인망식 전수조사를 3일 내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후베이성의 우한 상주 인구는 한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이달 말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어제 다시 제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죠.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이달 중하순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다시 전망을 내놨습니다. 후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또 여기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당초 예측 모델에 따르면 2월에 확진자 수가 한 17만 명 정도에 달해야 되는데 7만여 명으로 모델과 차이가 좀 크다. 근데 이게 정부의 통제 조치 덕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중국 보건당국도 확진자가 1월 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춘제를 맞아서 일터로 복귀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터로 복귀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에 복귀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제 연휴 이후에 점진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했던 중국 정부의 노력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 충칭의 한 공장에서는 조업을 재개했지만 근로자 2명이 감염돼서 다시 생산을 중단하고 130명 넘는 근로자가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또 광둥성의 한 기업도 종업원 1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내서 회사가 전 직원에 대한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또 중국 최대 에어컨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거리 전기는 지난주 공장 조업을 재개를 했는데 종업원을 출퇴근시켜주는 통근버스 기사가 의심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코로나19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중국 경제 가동률이 전체 능력의 절반 수준인 40~50%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후베이성을 방문 안 한다, WHO가 그랬는데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가능성인가요? 예.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말한 겁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전문가들이 우한에 간 적이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방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우한 방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조사를 위해서 국제 전문가를 중국 파견했지만 정작 발병 근원지인 후베이성과 우한을 방문하지는 않을 거라고 언급을 해서 이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의심하는 환자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경북대 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1명의 확진자, 이 중 완치자는 12명입니다. 예. 31번째 환자가 대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의심 환자 다수가 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폐쇄 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황정현 기자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